안녕하십니까, 로드테스트 신동민 기자입니다. 저는 오늘 윤재세 기자와 함께 푸조의 최신형 모델 2008을 시승하러 왔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이 붉은 차가 바로 신형 2008입니다. 사실 이전 세대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 꽤 인기가 있었죠. 디젤 엔진과 자동화 수동 변속기 MCP를 낀 높은 효율로 2015년에 수입 SUV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린 모델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2013년 출시 후 지금까지 120만 대 이상 판매고를 기록할 만큼 베스트셀링 SUV입니다. 네, 딱 첫눈에 봤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은, 저는 사실 이전 2008을 좀 좋아하지 않았어요. 약간 MPV 같은 느낌? 이런 느낌이 났었는데, 신형은 훨씬 다부져지면서 SUV다운 느낌이 납니다. 그거를 이제 단적으로 보여주는 특징이 바로 이 보닛입니다. 이전 세대는 보닛이 이렇게 사선으로 떨어져서 약간 우리나라로 치면 좀 기아 카렌스 같은 그런 느낌을 좀 줬었죠. 근데 신형 2008은 여기가 거의 수평으로 이렇게 누웠죠. 그래서 이쪽이 수평으로 누움으로써 여기 보닛 끝단까지 똑같이 다 높이가 올라가는 이런 SUV다운 특징을 살리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높이 올라오고 두꺼워지니까 마치 사고가 나도 나를 보호해 줄 듯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죠. 이렇게 이쪽을 다 열리게 해주면 마치 보닛 자체가 굉장히 두꺼운 듯한 이런 느낌을 주면서 조금 더 차가 튼튼해 보이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SUV다운 특징, 이 차가 지금 B세그먼트 SUV로서는 굉장히 큰 타이어를 끼고 있습니다. 보통 차들이 셀토스의 경우에 타이어 지름이 670mm, 그리고 베뉴의 경우에는 660mm를 써주고 있는데요. 이 차는 지금 지름 390mm짜리 굉장히 큰 타이어를 끼고 있습니다. 타이어 규격도 215 60R 17인치 휠을 껴주고 있죠. 다만 이 차는 지금 우리나라에 판매하는 모델이 아닌 조금 다른 모델이어서 215 55R 18 조금 다른 규격의 타이어를 끼고 있긴 합니다. 그 점 유의해 주시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바로 앞으로 넘어가시죠. 네, 앞모습에서는 약간 신형 2008의 흔적을 느낄 수 있습니다. 2008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차가 나왔죠. 아무래도 플랫폼도 같이 써주고 형제 모델이다 보니까 같은 디자인 써주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특징은 역시 여기 세 줄로 이렇게 딱 지나가고, 여기 사자의 송곳니라고 부르는 푸조의 최신 특징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비상등은 여기 옆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당연히 요즘 SUV답게 LED 헤드램프를 써주고 있습니다. 알리르라는 이 차보다 조금 저렴한 모델은 디자인이 좀 다른데도 그 차도 똑같이 LED 방식 헤드램프를 써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쪽, 이것도 이제 GT라인 특징인데요. 여기에 이제 이거는 이제 코너링 램프이기도 하고 안개등 겸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한참 비가 오고 있는데요. 여기 그릴, 마치 빗방울이 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수직으로 장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GT 라인, 이 차가 지금 GT 라인입니다. GT 라인에만 들어가는 특징이고, 약간 우리나라 이제 K7이 이런 역슬렌트 노즈 그릴을 써줬어요. 역슬렌트 노즈가 뭐냐면 옆에서 봤을 때 위가 튀어나오고 이렇게 옆이 좀 들어가는, 이것도 약간 이렇게 속이 들어가 있는 오목한 면을 사용해 줌으로써 역시 조금 더 강렬해 보이는 이런 특징들을 살려주고 있습니다. 네, 옆면에서의 특징, 저도 사실 지금 이 차를 보기 전에 먼저 보고 왔는데 약간 그 쐐기형 스타일을 살려주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여기를 이제 벨트라인이라고 합니다. 이 철판과 유리창이 닿는 면, 이 벨트라인이 뒤로 이렇게 샥 올라가는 이런 느낌을 주고 있고, 유럽차답게 지붕 라인은 뒤로 가면서 살짝 처지는 이런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옆에서 이제 온 김에 말씀드리자면 차가 좀 커졌어요. 차가 지금 전체 길이가 4300mm로 이전 세대보다 140mm가 늘었습니다. 근데 높이는 조금 낮았어요. 높이가 1555mm였는데 이 차가 5mm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차가 길어 보이는 이런 특징이 있죠. 약간 이전 세대 2008은 진짜 소형 SUV였는데 얘는 약간 3008에 조금 준하는, 그래서 미니 3008이라는 별명이 붙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디자인적 특징을 보시면 약간 저희가 원석 같은 거 이렇게 돌이 있으면, 석고 같은 거 있으면 칼로 이렇게 팍 파내는 이런 느낌 있죠. 이런 느낌을 이런 데 딱 써주고 있어요. 마치 이렇게 딱 튀어나온 면을 칼로 이렇게 싹 잘라낸, 마치 감자 이렇게 딱 잘라내듯이 이런 디자인들을 써줌으로써, 여기 앞에도 있습니다. 앞뒤 팬더를 이렇게 다 잘라줌으로써 약간 보석 같은 느낌, 그리고 마치 돌처럼 단단한 느낌, 이런 느낌들을 살려준 점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GT라인의 특징, 여기 위가 다 검정색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A필러부터 천장까지 다 검정색이고, 여기 사이드미러도 위에를 검정색으로 칠해줌으로써 역시 좀 멋있어 보이는, GT는 아니지만 여기 GT라인 레터링도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뒤쪽은 이제 다른 푸조, 먼저 나온 3008도 마찬가지지만 사자의 발톱이라고 하는, 마치 이렇게 손에 이렇게 발톱 튀어나온 것처럼 이렇게 세 개가 꽂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테일램프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약간 이렇게 입체적인 것도 있고, 이 방향지시등 지금 들어온 거 보이시죠? 약간 반투명한 카드를 이렇게 꽂아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예쁩니다. 실제로 봐도 예쁘고요. 그리고 이제 요새 디자인적인 특징인 테일램프 좌우로 이어지는 거, 그런 걸 이제 검정색으로 이런 식으로 이어주고 있죠. 2008 이제 뒤에서의 가장 큰 특징은 이쪽 위가 굉장히 크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범퍼가 굉장히 아래쪽까지 내려와 있죠. 이건 이제 3008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함으로써 약간 트렁크의 전고가 낮아지는 이런 느낌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선호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여기 면이 너무 커져서 좀 심심해지는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좀 여기가 좀 약간 이렇게 약간 삐져가지고 입 살짝 내밀고 있는 듯한 약간 이런 느낌을 받기도 하죠. 그리고 범퍼가 굉장히 많이 튀어나와 있어요. 약간 제가 만약에 신발을 이렇게 신는다면 아유 여기서 신어야겠다 하고 약간 이럴 만큼 되게 잘 튀어나와 있습니다. 네, 2008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역시 GT 라인이고요. 사실 저는 요새 푸조 실내 디자인 너무 좋아합니다. 디자인들이 다 정형화돼 가지고 다 똑같았잖아요. 근데 푸조는 거기에 이제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을 성공을 한 것 같아요. 운전대 위로 계기판이 보여요. 운전대 위로 계기판이 보이고, 그리고 옆으로 이렇게 센터페시아 모니터까지 있습니다. 이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저희 사무실에 앉아서 이렇게 키보드 있고 모니터 앞에 놔둔 듯한 이런 느낌을 주고 있고, 또 이게 이렇게 높이 딱 올라와 있잖아요. 이제 호불호가 좀 갈릴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보호받는 느낌, 여기가 높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근데 사람에 따라서는 이게 좀 답답하다 라고 느낄 수도 있죠. 뭐 이건 이제 사람마다 다를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면 이렇게 올려주면, 저 원래 차 같은 경우에는 계기판을 여기 운전대 사이로 보죠. 근데 이건 이제 자유롭기 때문에 계기판 높이를 자유롭게 내가 이렇게 최대한 아래로 할 수도 있고, 조금 높여서 할 수도 있고, 물론 이렇게 할 수는 없겠죠. 가릴 정도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반적인 디자인은 약간 역시 안정감을 주는 그런 걸 주기 위해 여기 약간 카본 패턴, 탄소 섬유 패턴 소재를 이렇게 넓게 약간 레버 라운드 식으로 감싸게 이렇게 디자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지금 화면들을 올려줌으로써 좋은 건 화면 뷰가 이렇게 올라가 있고, 그리고 아래 조작부가 따로 이렇게 떨어져서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이런 특징들이 있죠. 먼저 위에 화면부터 살펴보시죠. 이 화면이 최신 아이콕핏을 써주고 있어요. 여기 떠 있는 점도 굉장히 특이하고요. 여기 좌우 쪽에 방향지시등과 경고등을 따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기판이 굉장히 특이해요. 계기판이 3D 방식이 들어갔어요. 사실 우리나라에선 제네시스 G70가 가장 먼저 선보였던 시스템이죠. 그 방식이랑 이 방식이랑 근데 좀 다릅니다. G70는 이쪽 아래쪽에 눈 위치를 파악하는 센서가 달려서 눈의 위치를 보고 이렇게 3D를 구현을 했는데요.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로 봐도 이렇게 3D가 보일 만큼 안에 화면이 이렇게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직관적인 방식으로 3D를 표현해주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줌으로써 푸조의 설명에 따르면 운전자가 이런 속도계 같은 걸 보는 게 일반적인 방식보다 0.5초 더 빠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센터페시아 모니터가 들어가는데, 이건 당연히 이렇게 터치식이고요. 그런데 약간 이제 아쉬운 점은 수출형이 아니죠. 해외형은 10인치짜리 큰 모니터를 써주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GT 라인 모델, 상위 모델도 7인치 모니터에 불과합니다. 사실 약간 수입 SUV로서 좀 가격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가격 인상 요인이 있더라도 가져와 줬으면 어땠을까 싶네요. 그리고 이제 밑에 쪽 봐주세요. 여기에 버튼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푸조의 설명에 따르면 전투기 느낌의 토글 스위치를 썼다고 해요. 사실 전투기 느낌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토글 스위치 써주면 좋은 게 있어요. 손톱이 긴 여자들 있죠. 눌러도 이렇게 손톱이 닿질 않아요. 아주 편하죠. 그리고 아래쪽으로 더 내려가 보시면 이쪽에 지금 원래는 충전 장치가 있습니다. 알리르 모델에도 다 들어가는 건데, 이 차는 지금 약간 시승을 위해서 급하게 구해온 모델이라서 그냥 수납 공간만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푸조, 막 DS 이런 차 타면은 항상 볼 수 있는 전자식 변속기가 들어갔습니다. 이게 사실 308 때 저는 이제 처음 만져봤는데 그립감도 굉장히 좋고 사용성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차들에 다 이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2008이라면 사실 소형 SUV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들어가 있고, 드라이브 모드도 3개까지 준비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운전하다 보면 저는 사실 시트 포지션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운전할 때 약간 이렇게 살짝 떠서 여기에 이제 압력이 집중되는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당겨주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편하게 이렇게 딱 운전할 수 있죠.
사실 양손으로 하는 게 낫지만 이렇게 만약에 변속 레버 잡고 운전한다면 이렇게 나와주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 전자식 변속 레버를 썼으면 이쪽에 이제 와이어랑 이런 게 잘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쪽 아래 공간이 조금 자유롭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 아래 공간은 그냥 막아놓은 점은 조금 아쉽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핸드폰 같은 거 충전할 수 있도록 여기 C타입 USB 사용해주고 있고, 오른쪽에는 컴퓨터에 꽂는 큰 USB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문짝에 보시면 여기 앰비언트 라이트 들어가 있죠. 총 8가지 색깔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GT 라인에만 들어가는 특징이에요. 여기 근데 저는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통풍이 없어요. 사실 뭐 유럽 이런 데서는 소형 SUV에 사실 통풍 잘 안 넣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통풍이 이제 많이 넣으니까 대신 열선은 들어 있습니다. 총 3단으로 조절할 수 있는 거 들어 있고, 그리고 여기 스티치로 이렇게 녹색 같은 거 넣어줌으로써 약간 신선한 느낌 주고 있네요. 근데 또 아쉬운 점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실 소형 SUV를 하더라도 약간 메이커 달려있는 스피커 좋아하거든요. 뭐 트레일블레이저만 해도 뭐 보스 뭐 이런 거 쓰잖아요. 셀토스도 뭐 좋은 거 쓰고 있고, 사실 2008도 해외 모델에는 포칼 사운드 시스템을 쓰고 있는데 얘는 그냥 GT 라인도 일반 사운드 시스템 써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운전대, 이거 운전대 이름 뭔지 아세요? 더블 플랫 스티어링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플랫하다고? 네, 아주 쉽죠. 이렇게 딱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 딱 잡으면 레이싱 게임용 운전대 잡은 것처럼 작아서 굉장히 재밌어요. 운전할 때도 좋고, 이게 낮음으로써 좋은 점은 계기판이 잘 보인다는 거죠. 저도 옛날에 이제 디자인을 배웠다 보니까 이거 보는 거, 이걸로 보는 거 굉장히 신경 쓰더라고요. 실내 디자인 하면. 얘는 뭐 내려가니까 좀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좋은 점, 푸조가 굉장히 이걸 잘 써줘요. 패들 시프트 엄청 굉장히 많잖아요. 이거 있으면 조금 더 다이나믹하게 운전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위쪽 잠깐 보실까요? 위쪽이 이 차가 GT 라인부터 들어가는 특징이에요. 여기 베젤이 없는 아주 깔끔한 룸미러를 써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뒤 눈부심 방지 기능 들어가 있고요. 썬루프가 들어가 있는데요. 그리고 파노라마 썬루프가 들어가 있는데, 파노라마 썬루프가 가운데 이렇게 바 같은 거 들어가 있지 않고 한 덩어리로 열리게 되어 있는, 그래서 굉장히 채광이 좋은 방식입니다. 이상하게 유럽 차들이 굉장히 이런 채광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죠. 네, 그리고 2008이 수납 공간이 많아요. 아까 여기 봤을 때도 여기가 이미 2단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뭐 운전자는 여기, 동반석 운전자는 여기, 운전자가 아니지, 동반석 승객은 여기 이런 식으로 넣어줄 수 있게 되어 있고, 여기 이제 콘솔 박스도 안에가 깊숙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핸드폰으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숨어버려요. 이 안쪽으로 들어가게 돼 있네. 네, 쑥 깊이 있어서 물통 같은 거 넣어두기 딱 좋죠. 공간이 니은자로 생겼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도어 포켓도 넓게 되어 있고 2단으로 여기 가운데 턱을 줘서 저희 물통 같은 거 있죠, 좀 큰 거 한 500cc 정도 여기다 꽂아 넣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랑스 차들의 좀 특징이죠. 여기 글러브 박스라고 부르죠. 글러브 박스가 굉장히 깊습니다. 운전석에서는 끝이 닿지 않을 정도예요. 팔이 다 들어가네요. 사실 우리나라 차들은 여기에 이제 에어컨 필터를 넣어줌으로써 좀 교체하기 쉽게 해주고 있는데, 프랑스 차들은 다른 데서 교체를 하게 하고 여기를 깊숙하게 쓰더라고요. 나름대로 장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트를 좀 설명드리고 싶어요. 사실 GT 라인쯤 되면 이게 또 3,500만원 가까이 되는 차잖아요. 전동식이 넣어졌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게 수동식입니다. 수동식으로 높낮이를 조절하고, 여기는 또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싫어하는 거, 여기 돌려서 이렇게 각도를 조절하는 방식입니다. 슬라이딩 역시 다 수동인데요. 사실 저는 이 펌핑식 높이 조절 장치는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 여기와 여기 높이 조절을 따로 할 수 없잖아요. 이건 좀 아쉬운 부분인데, 이거는 이제 돌려서 하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왜냐면 굉장히 운전하면서 미세하게 약간 당기고 싶은데 이렇게 걸리는 식으로 하면 좀 많이 올 때 있죠. 얘는 근데 미세하게 조절이 돼서, 사실 운전석에서 이거 조절할 일이 많지 않잖아요. 한번 조정해 놓으면. 그럴 땐 좋습니다. 대신에 뭐 휴게소에서 잠잘 때 이 팔 돌리다가 잠 다 깹니다. 자, 그리고 동반석에도 좀 재밌는 특징이 있어요. 이거 많이 없는 특징인데, 동반석에 차일드 시트를 달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알칸타라 소재 써주고 있죠. 사실 우리나라에 나오는 GT 라인은 여기 하프레더 방식의 실내 소재를 쓰고 있는데, 얘는 알칸타라 소재를 쓰고 있죠. 이게 150대 사전계약 한정으로 해서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촉감 이런 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자, 뒷좌석에 왔습니다. 신형 2008의 핵심 중 하나예요. 푸조가 설명하기를 차가 지금
크기가 140mm가 늘어났고, 또 신형 플랫폼, 커먼 모듈러 플랫폼, 차세대 CMP 플랫폼을 써주고 있죠. 그러면서 뒷좌석이 굉장히 늘었다고 해요. 푸조 설명에 따르면 키 180cm의 성인 남성이 편안하게 앉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키 177이니까 아주 편안하게 앉을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앉아보니까 넓어요. 생각보다 넓고 쿠션도 좋습니다. 이게 넓은 게 이제 보자면 여기 아래쪽에 지금 다리가 들어갈 공간을 충분히 마련해주고 있기 때문에 발이 이렇게 쑥 들어갑니다. 그래서 발을 이렇게 펼 수 있고, 또 무릎과 앞 시트 사이에, 이건 이제 저한테 맞춰놓은 상태입니다. 주먹 두 개가 충분히 들어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머리 공간을 칭찬하고 싶어요. 사실 소형 SUV 머리 공간 많이 닿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제가 지금 머리를 세워놔서 주먹 하나가 딱 들어갑니다. 이 정도면 사실 여유로운 편이죠. 근데 이제 좀 아쉬운 점들은, 사실 B세그먼트에 해외에선 이런 거 잘 안 들어가는데 우리나라에서 많이 써주고 있죠. 여기 이제 그 송풍구 없는 거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 열선, 뒷좌석 열선 아예 선택할 수 없는 거, 그것도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기 암레스트 없는 거, 저 사실 암레스트 되게 좋아하거든요. 암레스트가 없으니까 이렇게 앉으면 여기는 딱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이렇게 딱 떠 있어요. 지금 그냥 이러고 있어야 돼. 그래서 장거리 운전할 때 좀 불편할 것 같고요. 뭐 이것도 사실 B세그먼트라면 당연한 얘기인데, 등받이 각도 조절은 안 됩니다. 그냥 딱 이렇게 고정되는 정도. 그래서 등받이 각도를 이제 살펴보면 조금 서 있는 편이에요. 그래도 장거리 운전하기에 그렇게 막 불편할 정도의 각도는 아니어서 성인 남성 4명이서 장거리 주행을 간다 하면은 그럭저럭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 암레스트가 빠지면서 컵을 놓을 데가 없었어요. 사실 뒷좌석 컵홀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알아봤더니 프랑스 사람들은 커피를 왜 차에서 먹냐, 카페에서 먹어야지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2008 뒷좌석에는 컵홀더가 없습니다. 만약에 커피를 했다, 그러면 여기 사타구니 사이에 이렇게 끼고 있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좀 있겠네요. 그럼 이제 뒤쪽에 아래를 좀 살펴볼까요? 여기 수납 공간 잘 되어 있고요. 여기에도 잘 수납 공간이 되어 있죠. 그런데 약간 얘는 지금 사륜구동이 없는 모델이에요. 이륜만 나오는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턱이 굉장히 높게 솟았습니다. 이건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이죠. 가운데 탄 사람은 이제 쩍벌해서 앉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이제 USB 2개 써줄 수 있는 거 있고, 발판은 저는 이제 굉장히 좋더라고요. 사실 이런 막 고리가 있다거나 이러진 않는데, 이게 미끄럼 방지가 약간 오돌토돌하게 약간 걸리도록, 갈퀴 같은 게. 그래서 이렇게 하고, 제가 힘껏 밀어도, 지금 엄청 밀려, 엉덩이 뜬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밀어도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실 저희가 일반 차들 뒷좌석 탔을 때 막 이게 이렇게 돼 있으면 괜히 막 대충 관리하는 차 탄 것 같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깔끔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네, 트렁크 가기 전에 문짝 한번 살펴볼게요. 문짝이, 여기서 저희가 집중해서 봐야 될 점은 밑에까지 한 번에 이렇게 다 열린다는 거. 이렇게 열리면 좋은 게, 제가 이렇게 타고 내릴 때 차의 바깥면이 저한테 닿지 않습니다. 저희가 차 타다 보면 이쪽에 더러운 거, 흙탕물 많이 튀죠. 근데 얘는 이제 고무 파킹으로까지 이렇게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청바지를 비벼도 깨끗한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요새 사람들 많이 보는 특징, 한 판으로 다 찍어냈네요. 맞네, 한 판이네. 또 문짝에 이제 좀 프리미엄 차들의 특징, 문짝을 이제 옛날에는 이렇게 2개 철판을 이렇게 갖다 붙이고 했었는데, 얘는 한 판으로 깨끗하게 이어져 있습니다. 다행히 비가 그쳤네요. 이게 아쉽게도 또 전동식은 안 들어갔어요. 자, 이 트렁크용 공간, 지금 이게 일반적인 백팩 크기인데요, 상당히 넓습니다. 지금 이 트렁크 용량이 434리터예요 B세그먼트 SUV에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죠. 제가 이제 비교를 위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면, 현대 코나가 360리터 VDA 기준으로 봤을 때, 그리고 셀토스가 498리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셀토스랑 코나 사이에 중간쯤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정도면 상당히 큰 편입니다. 사실 차 크기도 같은 B세그먼트 중에서는 상당히 큰 편으로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뒤쪽에서 봐야 할 특징은 여기 아래판이 두껍습니다. 이게 사실 얇은 거 많이 써주는 회사들이 있는데, 이게 얇으면 많은 짐 실으면 휘거나 저희가 차박한다고 했을 때 올라타면 부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두꺼운 거 써줌으로써 안정적으로 해주고 있고, 또 유럽 차들의 이제 섬세한 점이 이렇게 딱 걸립니다. 이건 사실 우리나라 차들도 좀 배웠으면 해요. 우리나라 차들은 이거 사실 알면서도 안 해주는 것 같거든요. 여기 손잡이도 크롬으로 굉장히 깔끔하게 잘 돼 있네요. 그리고 이제 아래 공간도 이만큼 나와주고 있고,
아래는 스페어 타이어 공간이 더 있네요. 여기 이제 공구나 세차 공구 같은 거 넣을 수 있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높이 조절이 돼요. 이렇게 보면 빼서 이렇게 딱 집어넣으면 이만큼 큰 짐을 실을 때 더 넣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잔짐들 넣을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이제 뒷좌석을 한번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좌석은 6대4 비율로 접힙니다. 한번 접어볼게요. 6대4 비율로 접었는데요. 약간 아쉬운 점은 풀플랫은 아니에요. 이거를 이제 또 푸조 측에서 설명하기를 얼모스트 플랫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가 이제 단차가 있진 않은데 각도가 경사가 좀 다르다라고 합니다. 한번 제가 누워볼게요. 사실 이 정도 크기면 차박이 될 겁니다. 지금 동반석을 최대한 당긴 뒤에 이게 오래 걸리네. 저쪽에 이제 빈 공간에는 뭐 채우는 것들로 채우면 차박이 되겠죠. 한번 누워보겠습니다. 오, 약간 딱 맞는데요? 키 177 제가 앉으면. 네, 바닥에는 뭐 채우는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차박 용품이. 머리를 여기다 두고 자면 엄청 여유롭게 잘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차박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 접었을 때 용량이 1467리터라고 합니다. 역시 소형 SUV로서 작은 공간은 아니죠. 네, 근데 트렁크에 살짝 아쉬운 점이 있긴 하네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작은 쇼핑백 같은 거 이렇게 갖고 오면 안 움직이게 걸어놓고 하잖아요. 그런 고리가 하나도 없다는 거. 막 이렇게 누르면 나오는 식으로 다른 차들은 많이 되어 있는데 얘는 없다는 게 아쉽고, 그리고 뒷좌석에서 이제 전기장치들을 쓸 수 있는 파워 아울렛, 뭐 12V짜리 소켓이 없다는 거. USB라도 하나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거는 약간 소형 SUV의 한계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닫을 때는 양쪽에 손잡이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쉽게 닫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차가 지금 7인승 SUV나 이런 거 아니잖아요. 이게 7인승 SUV들은 여기 헤드룸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와이퍼를 아래쪽에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런 작은 차들은 5인승 2열밖에 없는 차들은 이 와이퍼를 위에 올려놓으면 더 편합니다. 왜냐하면 더 깔끔하고 이만큼 시야 확보가 되기 때문이죠. 이걸 밑에 둔 건 살짝 아쉽네요.